안녕하세요. 데이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제이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이오가 장중에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 해서 10% 정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고가까지는 15%까지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, 오늘 과연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지,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제이오를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나노신 소재가 지금 21%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, 대장주인 이 대주전자 재료는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고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 해서 29%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 반면 이 제이오는 현재 10%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, 대장주면 대주전자 재료, 그리고 바로 나노신소재, 그 다음 제이오, 약간 이런 식의 내려오는, 이런 순환매가 내려오는 걸로 이미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어서 3등주인 제주가 그렇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제이오, 그리고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이슈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이오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차트를 좀 보도록 해야겠죠. 제이오가 사실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너무나도 많죠. 이게 이 악성 물량들을 소화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.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, 고점은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던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해당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현재 매물대를 소화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나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죠.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현재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 장기 평선을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잖아요. 사실 이 장기 평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흐름 역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. 최소한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장대양봉의 이 기준봉의 50%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앞으로 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.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인들의 물량이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많아요. 사실 뭐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개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졌었지만, 외국인과 이런 기관 쪽에서의 매수 물량이 끊임없이 들어왔었거든요. 제이오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이랑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,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KB증권이 현재 26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왔었던 창구라서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시점에서 봐도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래서 뭐 개인들 매수세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. 근데 그래도 이 개인들의 물량보다는 그래도 주가 상승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외국인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나와주는지,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매출의 컨센서스를 좀 보면은 2024년도, 2025년도, 2026년도까지의 좀 추정치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매출 성장이 2026년도에 이제 매출 성장이 2024년 컨센보다 대략 1,300억 정도 많거든요. 근데 사실 해당 수치보다는 더 크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고 나서 그 물량들이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2025년도부터 매출 성장률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캐파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안산 2공장 1차가 이제
준공이 완료됐고, 그 다음에 이제 2차, 3차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3공장까지도 이제 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출 반영에 좀 강하게 되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슈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반영이 됐었던 이슈가 이 테슬라 관련된 이슈였죠. 이 테슬라에서 2170 배터리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LNF 관련해서 이제 반영이 됐고,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국내 이 한국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을 하는 대리전자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제이어가 같이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졌고,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이슈가 오늘 이제 반영이 됐었던 EV3에 대한 이슈겠죠. 해당 EV3에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관련주가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과, 그리고 이 현기차에 앞으로 이 EV3를 시작으로 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이 차량 모델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이 신규 차종이 나왔을 때 그런 기대감, 그리고 반영이 됐을 때 차량에 팔리는 이 대수들,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제가 이전 영상들을 여러분들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이오가 하반기에 왜 좀 지켜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전 영상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전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새롭게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전 영상도 꼭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제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